6월 4주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로 분류되지 않거나 별다른 이슈 없이 올랐던 소수의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특정 테마가 두드러졌다기보다는 반도체와 조선, 보험, 전력설비, 화장품 테마에서 골고루 신고가 종목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식료품이나 물류, 비만치료제, 방산, 디스플레이 섹터에서도 한 개씩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있었지만 테마 전체가 강했던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으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5개의 테마가 왜 강세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입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해외 이슈로는 엔비디아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주가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엔비디아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러한 엔비디아의 반등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인 HBM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분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급을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중국도 AI를 위한 HBM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규제로 인해 자체 개발을 하는 데에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혜 기대감이 맴돌았습니다. 한편 국내 이슈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국내 호공정 장비업체와 위원회를 열고 디램 및 HBM용 장비 투자와 관련한 공급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올 3분기부터 실제로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인텍플러스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A사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안에 첫 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인텍플러스의 해외 공급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쾌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에도 인텍플러스라고 거론되지 않고 K반도체 검사 장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전체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어요. 한편 엔비디아의 신고가에 따라 SK하이닉스도 상장 후 최고 주가를 찍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열됐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CXL에서는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CXL이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인데요. 중앙 처리 장치와 시스템 온칩, 그래픽 처리 장치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등 이런 여러 장치들 간의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보다 대역폭을 더 넓히고 처리 용량을 쉽게 늘릴 수 있어서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AI 분야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HBM이나 CXL 같은 AI 반도체에만 집중하다 보니 디램과 같이 옛날부터 꾸준히 쓰여오던 반도체 생산량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꾸준히 쓰여오던 디램 같은 반도체를 업계에서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레거시 반도체 설비들을 HBM을 위한 설비로 바꾸다 보니 HBM은 공급이 너무 과해지고 상대적으로 디램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생산 능력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한동안 쓰지 않던 설비들까지 동원하여 메모리 생산 설비 가동률을 최대로 올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선 테마의 경우 이번 주에 특별한 재료가 나와주었다기보다는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홍해 사태가 길어지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해운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리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조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참고로 조선 기업들은 배를 만드는 기업들이고 해운 기업은 만들어진 배를 띄어서 물건을 싣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HD항공 조선해양은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과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의향서를 맺었다고 전해졌으며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필리를 인수한 뒤에도 돈이 남는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인수 합병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선 기업들 일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보험 테마의 경우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체적인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금융의 인수 후보로 거론되었던 롯데손해보험은 급락세를 보였지만 인수 대상인 동양생명을 비롯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통해 드디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보통 대형 금융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KB금융그룹의 경우 KB손해보험과 KB증권, 국민은행을 두고 있고 신한그룹의 경우 신한생명과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금융은 그동안 은행에만 기대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평가받았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우리금융그룹의 전체 순이익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5대 그룹 중에 보험 계열사가 없는 것은 우리금융뿐이었어요. 이번 인수를 통해 우리금융은 콤플렉스를 해결하게 됐는데요. 우리금융은 많은 보험사들을 검토했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생명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대요. 동양생명의 매각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실사와 협상을 거쳐서 가격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우리금융의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롯데손해보험은 약세를 보였어요. 다만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뉘는 만큼 아직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인수합병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화장품 테마의 경우 아마존이 목요일에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는 재료가 있었는데요. 화장품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했다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마존이 K뷰티를 지원하는 것은 한류를 타고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K뷰티 제품 판매량이 75%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설비 테마의 경우 정부가 용인시에 위치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연결하는 전용 송전선로 구축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고 전해졌어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외에도 세계 구리 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주요 원자재들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LS와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대형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 및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전력설비 섹터의 훈풍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올 여름 이른 폭염이 다가오면서 전년 대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설비 테마에서 두 종목이 나왔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테마가 달랐는데요. 먼저 이번 주 상승률 1위, 7위 종목들이 전력설비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전력 쪽으로 묶이는 기업이지만 세명전기는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구축 지원 소식 쪽으로 더 엮였는데요. 반면에 재룡산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쪽으로 좀 더 엮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전력공사는 2주 전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수주받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명전기는 1962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1991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송전, 배전, 변전선로 가설용 금구류를 제조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인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선 금구류 개발을 완료하고 수주한 적이 있어서 이번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구축 지원 소식에도 수혜 기대감을 잇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재룡산업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한국전력공사 등의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수시장인데요. 재룡산업과 세명전기 모두 인도네시아 송전망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세명전기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각각 동해 가스전과 해운 식료품 등의 테마로 묶인 종목들입니다. 먼저 GS글로벌은 동해 가스전 관련주로 전체 상승률 2위 종목에 등극했습니다. 2주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종로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과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회의에는 여러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자원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ENS, GS에너지 경영진도 함께했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소식에 GS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GS와 계열사인 GS글로벌이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GS보다는 GS글로벌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GS글로벌의 시가총액은 현재 3,300억 원대입니다. 참고로 2주 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 관련주로 상승률 9위에 등극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IOK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로 이번 주에 2개의 자금 조달 공시를 띄우면서 상승률 3위에 등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00억 원대로 매우 가벼운 종목입니다. IOK는 기타 자금 확보 목적으로 최대 주주인 디모아의 60억 규모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기타 자금 확보 목적으로 DM파트너스 대부를 대상으로 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자금 조달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이번 주 56%의 상승률을 기록해 주었네요. 이어서 STX 그릴로지스는
2023년 9월에 STX에서 물류와 해운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기업인데요. 다른 해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재료가 붙어주었거나 특별한 강점이 부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STX 그릴로지스는 인적 분할되어 상장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해운 기업들에 비해서 매물대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의 주가가 상장 초기 가격보다 50% 이상 빠진 상태라는 부분도 STX 그릴로지스가 다른 해운주들에 비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타바이오는 2019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50%나 상승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초에 글로벌 빅파마 7곳과 기술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앞타바이오는 이번 달 초에 개최됐던 바이오 USA에서 총 25개의 제약사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이중기술 수출을 협의한 곳은 7개사라고 전해졌습니다. 금요일날 한양증권에서 앞타바이오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한양증권에서도 앞타바이오가 다수의 빅파마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인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앞타바이오는 바이오 사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과 폐케어 제품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사조대림은 해외에서 K푸드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냉동김밥 36톤을 출고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조그룹이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식자재 및 위탁급식 업체인 푸디스트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어요. 사조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매출이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CJ와 동원그룹에 이어 대상을 제치고 식품업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조대림이 이번 주 상승률 6위 종목에 등극해 주었네요. 한편 스킨앤스킨은 2006년에 OLED 소재 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2016년에 화장품 기업으로 주요 사업을 변경했는데요. 스킨앤스킨은 화장품 전문 OEM 및 ODM 업체로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만든 뒤에 주문한 업체에 상표를 붙여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나 판매, 마케팅은 이 회사의 화장품 생산을 맡긴 기업들이 하고 스킨앤스킨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OEM 제작과 ODM 제작의 차이는 제품의 연구 개발까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스킨앤스킨은 직접 연구 개발까지 참여하는 ODM 사업과 제품을 생산하여 상표를 부착해주는 OEM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 개발까지 하려면 회사만의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주요 고객사로는 LG생활건강을 두고 있어요. 스킨앤스킨은 시가총액 400억대로 매우 가벼운 종목이며 이번 주 상승률 8위 종목에 등극해 주었네요. 마지막 두 종목입니다. 풍원정밀은 1996년에 설립된 OLED 증착용 금속 마스크 기업으로 202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풍원정밀은 별다른 호재나 공시 없이 30%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저번 주 화요일에 일본이 독점해오던 OLED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을 국산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주었어요. 저번 주에는 상승률 8위 종목이었으며 이번 주에는 9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2주 연속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원정밀은 올해 3분기부터 6세대 OLE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 메탈 마스크 양산을 시작하여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한다고 전해졌어요. 오는 9월에 첫 발주를 시작으로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나갈 예정이며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IT용 8세대 OLED 생산 라인 설치 및 가동 시점에 맞춘 일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OLED 패널을 납품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LG에 뒤처졌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납품 점유율이 50%로 상승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빚 번짐 현상으로 공급이 지연됐던 삼성의 패널 문제가 일단락된 덕분이라고 전해졌어요. 풍원정밀이 최근 강세를 보인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양 납품 소식이었던 만큼 이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납품 확대 전망은 풍원정밀에게도 호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하전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매물로 나온 가운데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가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하전공은 저번 주 상승률 2위에 등극했던 종목인데요. 인하전공은 에어인천의 실소유주나 다름이 없는 만큼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는 인하전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어요. 인하전공은 과거 선박엔진 전문기업인 HSD 엔진을 인수한 뒤 하나그룹의 대파라서 재미를 본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인하전공이 강세를 이어가며 이번 주 상승률 10위에 등극해 주었네요. 여기까지 이번 주 강세 테마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